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하창무 법무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중에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제도라는 것을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간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제도가 뭐고 무슨 제도이고 어떤 사항들, 어떤 다툼 같은 거를 처리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요구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가장 큰 취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을 소송까지 가면은 시간과 비용과 또 마음고생이 심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사전에 방지하고 조금 더 미연에 방지하고 조금 더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조금 대화로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제가 그것을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제도란 한번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크고 작은 수많은 분쟁에 대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 절차에 비하여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심의 조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2017년 5월에 도입되었습니다.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러한 제도가 있다. 예를 들면 청와대는 종로에 있고 우리나라의 국회는 여의도에 있다. 이런 정도의 쪽만 그냥 아련하게만 알고 있었지 정확히도 저도 잘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아마 생소하고 좀 모르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해가지고 운영 현황은 이렇게 표로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 대도시,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그리고 경기도하고 서울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월세 보증 지원센터 해가지고 막 8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 언론에 최근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2021년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지금 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리고 몇 개밖에 없는데 LH 한국토지주택공사랑 한국감정원에 추가로 설치해서 2020년, 2021년도 전국적으로 20개가 넘게 18개 그렇게 좀 크게 활성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분쟁조정위원회 해가지고 조직도를 간단하게 제가 또 정리했는데요. 위원장 1명 그리고 포함해가지고 위원회는 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요. 조정위원은 각 조정센터마다 5명 이상 30명 이하 그리고 사무국에도 이런 식으로 조직이 돼 있고요. 자격 요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분쟁조정위원회 조직도가 있습니다. 가지고 제가 이거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툼이 발생하면 조정을 신청하고 접수하고 그 조정에 대해서 상대방이 수락을 하면 이제 조정 절차가 개시됩니다. 그리고 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그 조정위원이 조정안을 심의하고 이런 사안을 이렇게 해결합시다 해가지고 조정안을 작성해가지고 상대방 각 당사자들한테 보내면 각 당사자가 수락을 하면 조정이 성립되는 거고요. 수락이 안 되면, 성립이 안 되면, 예를 들면 다시 일반 소송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꽤 오랜 기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기본적으로 60일 이내 해결돼야 된다는 이런 좀 규정 조항이 있습니다. 심의 조항이.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는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대상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2항과 동시행령 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분쟁 조정에 대해서도
그 어떤 많은 분쟁으로 조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차임, 월세, 그리고 보증금의 증감에 대한 분쟁, 그리고 임대차 기간, 그리고 보증금 또는 임대인한테는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또 임차인한테는 임대주택의 반환에 관련해서 좀 다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임대주택의 유지, 수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해가지고 한 10가지 정도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대상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주택임대차 분쟁 수수료가 또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참고 삼아 제가 한번 보면, 주택임대차 분쟁은 일반 소송보다 적은 비용과 적은 시간과 그런 게 취지이기 때문에 분쟁 수수료는 좀 비교적 저렴합니다. 예를 들면 조정 목적의 값, 예를 들면 뭐 보증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1억 원 미만일 때는 수수료가 10,000원.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뭐 3억에서 5억, 5억에서 뭐 10억 그 정도 선이겠죠. 그래도 뭐 3만 원이나 5만 원 그 정도 수수료가 되고요. 혹시라도 분쟁 수수료에 대해서 소액 임차인이거나 뭐 기초생활수급자 뭐 이렇게 가지고 수수료 면제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이 성립되면 각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각 당사자한테 통지하여야 하고요.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수락 의사의 표시를 일반적으로는 구두 또는 서면인데 이건 서면으로 명백하게 규정한 걸 보면 조금 그걸 규정을 조금 강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데요.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의 결정이 딱 되고 성립이 되면 그 효력이 어떤 효력인가 보면, 성립된 조정은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보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력은 일반적으로 판결을 받은 판결문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조정 절차에서 내 보증금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조정 절차 서로 서명하고 그게 확정이 됐다면 일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뭐 임대인이나 또는 임차인이나 당사자 일방이 그 조정한 대로 이행을 안 하면 강제 집행도 할 수 있는 막강한 효력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예전에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해서 또는 개정된 주택임대차 3법에 대해서 한번 올려봤는데, 요즘에는 그게 많잖아요, 관심들이. 그렇기 때문에 또 분쟁도 조금 발생할 수도 있고요. 막 임대인과 임차인과 서로 다투고 막 소송하기 전에 이렇게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제도가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 삼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조정으로 쉽게 서로 좀 편하게 끝난다면 굳이 소송 절차까지도 나가지 않으면 시간과 노력과 뭐 경제적 마음의 이런 고생도 덜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한번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 6분, 대여섯 분 구독이 좀 구독해 주셨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